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표준이 되겠다. 어딜까요? 그동안 재생에너지 전환하면 우리가 제주도, 그쵸? 도지사님 한번 나오셨죠. 제주도 생각하고 또 전남 신안, 햇빛연금 이런 사례를 생각했는데 수도권에도 지금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바로 중소기업에게 전력 직거래까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퀴즈 정답이 이렇게 나오나요? 어딜까요? 김경일 파주시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주시장 김경일입니다. 네, 저희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직접 한번 인사해 주신다면요. 예, 파주를 평화의 도시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우리 재생에너지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있는 선도 도시입니다. 예, 우리 OBS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딱 마침 여주의 개똥벌레님이 이분 여주 사시거든요. 어제 파주에 운행 다녀왔습니다. 파주가 퀴즈 문제로 나오니 반갑네요. 파주도 여주 못지않게 더웠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여름 어떠셨나요, 시장님? 이번에 막 폭염 아니면 폭우 계속 이랬는데요. 예, 작년에도 좀 그런 느낌이 맞아요, 있었는데 맞아요. 올해는 조금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40도를 넘은 적이 없는데 파주에서 올해 40도를 한번 찍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참 어렵구나. 이게 점점 한 해 한 해가 다르구나. 작년에 저희가 우리 파주가 시간당 한 100mm 이상 폭우가 쏟아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간당 한 100mm 이상 그 폭우가 쏟아지면요, 사람이 대처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올해 보니까 밑에 지방은 시간당 150mm 가까이 네, 막 140, 150 막 왔죠. 이렇게 오고. 그래서 작년에 들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제 예전에는 100년에 한 번 이런 오는 비가 왔다 이랬는데, 네. 작년에 처음 1000년에 한 번 오는 비 양을 얘기하고 올해는 3000년 단위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작게는 우리 파주가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할 때가 됐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사람이 있지만 네. 우리 후손들이나 후배들이나 한테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지. 네.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파주가 사실은 이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파주시 정부가 좀 만들어서 앞으로 좀 재생에너지에 대한 선도도시가 좀 돼봐야 되겠다. 표준을 한번 제시해보고 싶다 해서 사실 파주가 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올해도 그렇지만 아마 내년에는 더 심할 거고 후년에는 더 심할 더 겁니다. 하겠죠. 예, 이제 준비하지 않으면 네.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위험할 겁니다. 네. 예. 시장님, 제가 왜 우리가 모두 기다렸다고 했냐면, 저희 오늘의 기후에 이제 기후 활동을 하는 시민 활동가 분들이나 이렇게 정책 제안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출연을 하시거든요. 협동조합에 계신 분이나. 네. 파주가 굉장히 시민들의 이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나 활동이 활발하다는 걸 저희가 느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꼭 파주시에서는 이것도 도와준다. 파주시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한 번씩 하셔서 파주시장님이 어떤 분일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청취자분들하고 다 같이. 근데 역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진단하시는 게 남다르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시장님, 근데 조금 이제 집안 살림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면, 예. 파주가 40도라고 하면 경기 남부에서는 떨리잖아요. 시원해야 될 파주가 40도면. 예. 그럼 이제 집집마다 사실 에어컨을 안 틀고 살 수가 없었는데, 이번 여름도. 그래서 회사마다 또 전기요금 포기했다 이러면서 처음에는 좀 아껴 틀다가 나중엔 에라 모르겠다고 막 틀게 되는데요. 이 파주시에서는 앞으로 시민들에게 점점 커질 전기요금 압박을 풀려고 뭔가를 고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이제 에너지 부분들을 이제 근본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시민들도 그렇고 네. 기업들도 그렇고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PPA라고 그래서 PPA요? 예, 공공 재생 에너지를 직접 지방 정부가 생산해서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을 지금 우선 좀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왜 이걸 처음 시작하려고 그랬냐면 네. 대기업은 이제 준비를 웬만큼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경제를 보면 GDP의 한 60% 이상, 7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잖아요. 네, 네. 근데 대기업이 하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높지만 대기업은 아마 이제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자금력도 있고 해서 준비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고민이 있어요. 네. 파주시는 18개 산업단지에 네. 5천여 개 제조기업들이 있거든요. 파주시요. 예, 그래서 거긴 전혀 지금 대책을 못 만들고 있더라고요. 좀 들어보니까 그래서 네. 안 되겠다. 그래서 PPA 방식으로 저희가 뭐 정수장이나 기타 우리 그 시유지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30년 동안 고정 가격으로 30년 동안. 예, 그래서 우리 기업들한테 파주시에 있는 기업들한테 전기를 제공하겠다 하는 그 정책들을 만들어서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기업은 무역 파고를 넘을 수 있겠으나 중소기업에 만약에 이제 친환경 인증을 요구하는 순간에 네. 대책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파주시가 이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파주시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에게 이거를 제공한다, 판다고 하면 30년간 장기 고정 가격이면 전기요금 걱정은 없겠지만 파주시는 어디다가 이 발전소를 세워서 에너지를 만들까요? 예, 제가 처음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어디다 할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벤치마킹 갔던 데가 이제 신안이요. 신안군을 갔었는데 네. 그쪽에 가보니까 신안군이 예전에 보니까 거기를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폐염전이 있더라고요. 부지가 이제 또 굉장히 넓어요. 네. 근데 굉장히 넓은데 예전에는 쓸모없는 땅이었지만 지금은 그 기업이 들어와서 마을과 같이 그걸 깔아서 이제 사업을 하고 태양광을. 있더라고요. 네. 또 하나 거기가 옛날부터 그 바람이 엄청 많이 불대요. 네. 뭐 신안군이 뭐 1,0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풍력에 대한 부분들도 많고. 네. 근데 그래서 거기를 갔다 와서 고민을 해보니 파주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풍력은 안 될 것 같더라고. 바람이 안 부니. 그렇죠. 예, 그래서 태양광으로 가자. 그래서 자 그럼 태양광으로 갈 건데 그러면 어디다 태양광을 할 거냐. 그래서 지금 올해 이번에 시작하는 데가 정수장이요. 예, 그 위에다 깝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찾아내기 시작해야 되고 협의해 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네. 질 수 있는 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첫 번째로 생각한 게 이제 우리 자전거 도로 위에다가 전부 깔면 어떨까? 자전거 타는 분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이게 반반이에요. 그런가요? 한번 좀 조사해 보셨더니 예. 개방감이 떨어지신다고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구나. 예, 그다음에 또 번면들이 굉장히 넓거든요. 네. 저희가 뚝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도로 같은데 번면들이 많아서 번면.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파주 스타디움 같은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스타디움 위에 지면 또 꽤 많이 나오고 시유지.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시유지 구유지를 이제 적극 개발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사실은 근본적으로 좀 크게 바꾸려면 농림부가 좀 결단을 해줘야 되는데 네. 농지 위에다가도 사실은 이제 태양광을. 전기 농사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농형 태양광이요. 예. 네. 근데 거기가 좀 보니까 예전에 말씀드리자면 회의를 하다 보니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영농형 태양광을 가면 수확량이 한 15% 정도 준다. 예. 근데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15% 정도 줄지만 태양광 수익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민들한테. 전기 농사를 지면 전기료가 거기다 훨씬 상세하고도 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농지다 보니까 이제 농림부에서 이제 이게 좀 뭐 식량 안보나 이런 네. 쪽에 이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에너지 꼭 식량 안보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가 또 에너지나 기후 이 부분들을 지금 간과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우리 농림부가 전향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이요. 네네. 그 농민분들도 사실 영농형 태양광이 가능하면 농사가 좀 흉작이어도 기본 소득이 계속 태양광으로 생기니까. 그럼요. 예. 그렇게 해서 소득이 보장이 되면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이 조금 더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죠. 저는 우리 그 구조를 보면 네. 그 전 답 위에 보면 답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네모 반듯하고 상당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네. 거기만 잘 풀어내면 농민들 소득에도 기여하고 네. 우리 그 기후에도 기여하는 그런 모델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이요. 네. 그리고 파주시가 2022년 겨울 한파가 왔을 때 예. 난방비 폭탄이 터졌었을 때 긴급 에너지 생활안전지원금 예. 요 세대당 20만 원 지원했다 하고 나와서 네. 그때 부러웠거든요. 옆 동네 살면서. 그리고 이번에도 민생지원금인데 항상 파주는 좀 더 받아요. 보면 파주 시민들이. 예. 예, 이런 것도 지금 시장님이 하셨던 거죠. 그때. 예. 그때 저희가 이제 에너지 재난 지원금 할 때도 사실은 그때 이제 그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었어요. 네, 네. LNG 가격이 막 폭등하면서 그래서 좀 뭘 어떻게 도와드릴까. 그게 날씨는 춥고 네. 마음도 춥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 화폐로 가구당 한 20만 원씩 그 먼저 이제 지급을 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 어떤 우리 시민들께서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여태 이렇게 중앙정부든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다 정부예요. 예, 그냥. 정부예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는 부분들을 처음 보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너무 좋으셨던 거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정책적 그런 그 정책적 효능감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고해하고 그 다음에 계속 매해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네. 사실 그 다음에는 그 중앙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태클을 좀 걸어서 당시 2023년. 네. 그래서 못해서 그걸 어떻게 갔냐면 그 다음에는 제가 지역 화폐를 전국에서 최대치로 발행했어요. 그래서 네. 평달엔 70만 원, 그다음에 설, 추석, 그다음에 가정의 달에는 100만 원씩.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예산이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 시민들 위해서 쓰고 그 하는 거랑. 돈은 지역 화폐로 발행하면 어디 안 가요. 다 지역 내에서 동네에서 다, 돌죠, 예, 그냥. 다 지역 내에서 돌고 그 민생회복지원금도 저희가 시간이 좀 지나서 시민의 삶이 너무 팍팍해졌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인당 10만 원씩 드리기로 결정하고 네. 결정하면 제가 좀 잘하는 건 있어요. 빨리 합니다. 빨리 하게. 예, 그래서 그 부분들도 지급을 해드렸는데 근데 설 전에 해드렸거든요. 네.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 전에 돈이 없는데 지금. 네. 그래서 앞으로도 파주시는 사실 저는 뭐 기본소득론자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좀 지역 화폐로 해서 기본소득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누누이 어디 가서도 이 말씀드리는 건데 지방 정부든 중앙 정부든 광역 정부든 지금은 공공의 재정이 역할을 해야 돼요. 네. 이렇게 이 살기가 어렵고 지금 그 경제적 기반이 무너져가고 삶이 팍팍해질 때는요, 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믿고 바라볼 때는 정부밖에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 공공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해주셨는데. 재정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 재정이 있잖아요. 네네. 광역 정부는 광역의 재정이 재정이 있고 있고. 중앙은 중앙 정부의 재정이 있으면 이 부분들을 이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장 요새 좋은 건 뭐냐면 지역 화폐나 네. 이 부분들을 갖고 지금은 좀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 김경일 파주시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4부에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파주에 살고 싶어집니다. 오동진 평론가님 댁 근처에서 살고 싶어요. 오동진 영화평론가님이 저희 2주에 한 번씩 와서 평론 영화 얘기해 주시는데 파주 예. 사시거든요. 아, 그래요? 시장님 참 그래서 네. 김경일 파주시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오동진 평론가님이 그걸 자랑하셨어요. 그 버스 정류장에 예. 자판기처럼 해서 생수가 가득 들어있는데 이거 공짜로 먹어도 되는 거다고 사진을 찍어갖고 보내주셨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동네마다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동네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파주에만 있다고 자랑하시던데 그것도 시에서 한 거였나요? 예. 제가 작년 여름부터 좀 너무 덥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낮에는 뭐 다닐 수가 없을 정도고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우리 시민들을 이렇게 좀 시민으로서 좀 행복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 고민하다가 그래서 사거리 그다음 우리 뭐 주말농장 앞에 네. 예 이렇게 이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데다가 네. 자판기는 아니고요. 네. 그냥 문 열고 꺼내 가시면 돼요. 생수병 가득 채운 네네네. 냉장고. 예, 네. 그래서 한 모금씩터라고 해서 네. 생각보다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모금 쉼터. 예. 얼마나 좋았으면 오동진 평론가님 그 사진을 찍어갖고 저희한테 보냈겠어요.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야 부러워했는데 네 시장님의 아이디어였네요 이게.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기후위기에 앞서가는 파주가 멋집니다. 다른 도시의 모범이 되어 널리 알려주세요. 4669님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더워서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6116님 지금 들으면서 좀 시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청개구리님 파주도 가보고 싶어요. 봉일천에 호매실의 손영만님 파주 가본 지 30년이 지났네요. 30년 전에 무슨 일로 가셨을까요? 네. 에너지 아껴서 전기세 폭탄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441님 계속 우리 전기세와 더위에 대한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아까 3부에서 시장님 하셨던 얘기 이어서 또 질문을 드려보면 파주시에서 재생에너지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에게 그걸 30년 장기 안정적인 전기요금으로 공급을 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들이 이걸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너무 좋아하시죠. 네. 예, 그래서 그때 아마 이제 하신다는 이제 그 분들 우리 그 기업인들 모시고 같이 간담회도 좀 하고 네. 그런데 그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알리백하고 재생에너지 그 이 부분들을 네. 준비는 해야지 생각을 하셨지만 막상 현실적으로 좀 막막하셨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가 이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니까 네.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특히 이제 수출 기업들도 중소기업이 이제 수출 기업들도 꽤 많아요. 네. 그래서 특히 수출 기업들이 사실 반색을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그때 되게 좋았어요. 네. 예. 그래요. 지금 1412님은 새싹 문자로 택배 끝나고 퇴근 중입니다 하셨는데 저는 그 시장님께서 버스 정류장이나 이렇게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목에 세워놓은 한 모금 쉼터 예. 그 공짜로 꺼내가면 되는 거잖아요. 시원한 생수를. 예, 맞습니다. 그럼 택배 노동자분들도 다니다가 예. 잠깐 차 세우고 오토바이 예. 세우고 꺼낼 수 있으니까 그럼요. 파주에서 일하시면서 훨씬 위로가 많이 됐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다들 당연히 좋아했을 것 같은데 외국 바이어들이 요구하면은 이 막막했는데 그 사실 저희가 재생에너지 전문가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태양광 조합하는 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사업하면서 힘들었던 게 뭐냐고 여쭤보면 다들 지자체가 규제가 많고 부서 간의 협력이 안 돼서 여기서 얘기하면 또 다른 데서 반대하고 거기서 얘기하면 또 이쪽에 규제가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이런 문제를 파주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네. 시장 되고 나서 시민들께 효능감 있게 이 허가나 이런 부분들, 네. 그다음에 좀 하실 수 있는 빨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네.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파주만이 이제 하는 그 제도가 있는데요. 257 제도라는 게 있어요. 257 예. 제도요.
그 257 제도가 뭐냐면 그 개발 계획이나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접수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틀 안에 전 부서 협의를 마쳐요. 아. 예, 5일 안에 다른 부분들을 이제 다 부서 안에서 그 안에서 그 판단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7일 안에 된다 안 된다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7일 안에 다 끝내드립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만드는데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거기에 뭐 여러 사람들도 같이 만나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파주는 사실은 굉장히 전국에서 제가 그 말씀드리시면 최고 빠르게 일 처리 원스톱으로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네. 도시가 되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걸 또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또 이제 그 알리백 팀을 전국 최초로 좀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시에 이제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칸막이를 좀 없애는 그 이런 기능을 좀 넣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계획, 인허가, 예산, 법무 이걸 원스톱으로 거의 다 알리백 팀에서 좀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아, 그래서 팀을 만드신 거네요. 예, 예, 그 예. 안에서 다 해결이 되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도 사실은 이제 그 팀이 와서 이제 같이 제가 격려도 좀 했는데 아유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여러 부서들이 같이 이것저것 같이 물려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됐든 힘을 좀 실어주면서 여기에 지금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알리백 팀도 그렇게 만들어 주고 또 조례도 우리 알리백 조례를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네. 예산이나 이 부분들도 좀 만들어낼 수 있어서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알리백 전담팀도 만들고 257 제도 기반 위에서 저희가 지금 그 조직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그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네. 인허가나 정책 부분에서 좀 행정 혁신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계신 건데요. 오영성님, 우리 애청자분이세요. 큰딸이 올해 3월에 결혼해서 파주에 살고 있습니다. 시장님 잘 부탁합니다. 네, 파주가 운정 신도시랑 이게 신도시가 굉장히 그 멋지게 생긴 다음부터 유입 인구도 많죠, 시장님. 예, 지금 젊으신 분들이 이제 분양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고요. 아, 저희가 우리 파주가 지금 네. 운정 신도시만 놓고 보면 평균 연령이 38.7세입니다. 아. 예, 젊은 엄청나게 젊네요. 예, 요즘 엄청 분위기에. 젊은 분들이 예. 많으시고요. 또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것도 있어요. 어떤 우리 걸까요? 그 신도시는 아이들이 많아서 네. 과밀학급을 좀 걱정을 아하, 해야 되고 네. 그 북부 파주는 네. 아이들이 없어서 폐교를 걱정해야 아,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그 불균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영성 님도 큰딸이 3월에 결혼했으니까 그 평균 연령이 낮아지는데 일조했을 것 같아요. 파주 맞습니다. 운정신도시 가서. 자, 그리고 시장님 말씀 들으면서 아마 다들 비슷한 생각하셨을 텐데요. 왜 이렇게 아리백에 관심이 많으실까?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이런 게 궁금해지네요, 사실. 가장 큰 건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후 위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크게 얘기하면 인류가 살아나갈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태 너무 지구를 혹사시켰죠. 지금까지. 예, 그래서 에너지를 만드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고 생각을 해요. 큰 틀에서. 네. 예, 그리고 좀 파주만 얘기한다 그러면 파주는 그 산업 도시예요. 그러니까 농업 도시이기도 하지만 네. 산업 도시이기도 합니다. 산업 단지가 18개나 되고요. 그 기업이 한 5천 개가 넘습니다. 네. 근데 그 이 기업들이 결국 중소기업이 살아야 지역도 살고 자족 도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저희가 네. 지금 목표를 하는 데가 지금 자족 도시. 예, 100만 자족 도시예요. 네. 그래서 인구가 지금 저희 파주는 꾸준히 계속 늘고 있고 지금 54만을 올 7월 1일자로 54만이 54만이요. 넘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기후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네. 그 부분들은 제가 막 사명감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가야 되겠다. 네. 이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우리 아들 딸들 그다음에 우리 그 후배들 그 얼굴들을 보셔야 돼요. 안 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지만 네. 나중에를 보면 이 재생에너지가
경제적으로도 그게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보존할 수 있고요. 네. 예. 그래요. 지금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조금만 장기적으로 보면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게 이게 안정적인 전력 수급 또 지속적인 소득이 생기는 네.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그 시장님께서 굉장히 그 원래 성격이시겠죠. 저는 이렇게 다정다감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목마를 사람들도 생각하시고 그 지역 화폐도 지역에서 있는 소상공인들 생각을 예. 하셨던 거고 지금 기후 위기 문제도 다음 세대나 이제 어린 아이들 보면서 안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얘기도 한번 저희 출연진 중에서 한 분이 나오셔서 파주가 이거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기본 사회, 기본 에너지 실현을 위한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이거를 이제 파주에서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 이게 어떤 정책일까요? 지금 이제 우선 이제 기본 사회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파주시가 이제 기본 사회 선도 도시를 이제 선언하면서 이제 갑니다. 네. 그래서 기본 사회는 기본 소득, 기본 교통, 뭐 기본 주택, 기본 에너지. 그래서 네. 이제 그 기본 시리즈로 쭉 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분야별로 계속 좀 그 정책을 만들고 있어요.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기본 에너지 정책인데 기본 에너지는 의식주 다음에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번에 이제 에너지 가격이 막 폭등하면 우리 삶에 너무 지대한 영향을 끼치죠. 맞아요. 그래서 저번 이제 그 에너지 재난지원금 했을 때 가스가 폭등이라든가 네. 뭐 그다음에 이 뭐 전쟁으로 인해서 갑자기 막 원유값이 올라가고 뛰고, 예. 예. 그래서 이게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네. 기본 에너지에 그 저기를 집어넣은 거죠. 우리가 태양광으로 해서 재생에너지를 기본적으로 집어넣고 또 보니까 요새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정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그 같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 6월부터 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됐어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 내용이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지금은 한전의 전기만 사용해야 되잖아요. 네. 예. 전국이 똑같은 전기요금으로. 네네. 예. 근데 요건 뭐냐면 파주시가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네. 시민들이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럼 시장님 또 옆 동네에서 돈 줄 때 맨날 10만 원씩 더 주더니 전기요금은 10만 원씩 싸다 이런 얘기 또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목표죠. 예, 네. 그다음에 시민들께 똑같은 전기를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해 드릴 수 있으면 한전하고 저는 그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꼭 네. 민간 기업하고 공공이 같이 그 경쟁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경쟁이 없는 사회는 굉장히 나이브해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파주 예를 들어서 한전형 뭐 전기 단가, 네. 파주형 전기 단가 있으면 소비자들께서 시민들께서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저렴하게 드리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또 그만큼 그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특별법을 기반으로 해서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을 지금 파주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좀 늦은 거지. 네. 2016년도에 일본도 사실은 이미 이걸 하고 있고요. 그런가요? 예. 그럼요. 그다음에 영국의 옥토퍼스 에너지는요, 100% 재생 에너지를 IT 기반으로 설립 10년 만에 영국 1위 전력 회사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모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들을 잘 좀 만들어서 시민들께 사실은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 기본소득 시리즈로 기본 시리즈로 지금 기본 에너지까지 생각하고 계신 건데요. 시장님께서 의식주 다음에 에너지다. 하니까 실감이 나네요, 진짜. 그 생각 안 했는데 예. 만약 전기가 끊긴다 하면은 정말 생활이 엉망이 될 것 같아요, 집에서. 주부시잖아요. 네, 네.
냉장고 안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세탁기 냉장고 안 돌아가고 엘리베이터 멈추고 네. 이러면은 네. 아, 저는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까요. 엘리베이터 멈추는 게 끔찍하겠네요. 걸어서 올라가는. 네. 예, 저희가 일본도 하고 있는지는 몰랐네요. 이런 예. 제도를. 저는 지금 정책을 하면서 중앙 정부에 좀 요청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과감한 규제나 네. 과감하게 규제나 이 부분들을 예. 우리 사회가 가는 길에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좀 빨리빨리 그다음에 좀 국민들이 효능감 있게 네. 체감할 수 있게 그 정책들을 좀 제시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안타까운 게 굉장히 많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꼭 에너지 부분들뿐만 아니라. 네. 예, 아까 우리 파주시에 이제 아까 칸막이 네, 공무원의 행정. 예. 거기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정말 중앙 정부에서 이 칸막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규제나 이 부분들을 과감하게 좀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영성님이 계속 제가 파주로 이사 가려고 해도 평균 연령이 높아지니까 못 갑니다 그러셨는데 아니 뭐 저도 사는데요. 고령자도 환영한다고 합니다. 오영성님. 그래요. 그래서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기요금을 사기업들끼리 경쟁한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불안해지는데 지자체하고 한전이 같이 경쟁한다 생각하면 편안하거든요. 마음이. 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파주시 정부는요. 이 시민들께서 돈 벌어오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잘 그 세금 주신 거로 잘 써서 정책을 잘 만들어서 그렇게 드리면 최고 잘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공공이 하면요 안정감이 있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안 벌어도 되니까. 예, 저희는 네. 계속 다 만약 공공이 사업을 하는 거는 다 투자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새 파주형 공공은행을 지금 파주형 공공은행이요. 예, 파주은행을 좀 만들고 싶어서 좀 용역도 하고 있고 지금 국회의원님들하고 이제 연대도 해서 특별법을 좀 통과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여기서 좀 주제에 조금 벗어나지만 괜찮습니다, 예, 시장님. 예. 은행이 지금 일반 시중은행이 실질적으로 보면 공공성을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은행은 그 공공성의 기반 위에서 탄생한 거예요. 네. 근데 공공성을 다 잃어버려서 지금 이 부분들은 공공이 다시 은행을 좀 만들 수 있게 해주면 이 수익이나 이 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시민들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고 시민 대출도 가능해요. 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은행이 설립되면 파주 가칭 파주 은행이다. 그러면 이제 공공은행이 설립되면 뭐 인당 한 2천만 원씩 파주 시민들께 대출해 드리는 거죠. 어떻게 신용 등급 최우수 등급의 기준에서. 네. 지금 보면요.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면 사실 한우도 아닌데 막 6등급, 7등급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6등급 이상 6, 7등급 가면 대출을 안 해줍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대출 이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공이 잘 할 수 있거든요. 예, 좀 이게 주제가 좀 벗어나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왜냐면은 기후 위기 대응하고 에너지 전환하는데 시민들도 돈이 필요해요. 집을 예. 수리하거나 아니면은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그럴 때 그런 공공은행 대출이 문턱이 낮다면은 저는 예. 그것도 기후 위기 대응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이 에너지 전환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면 더 빠르게 추진이 될 텐데 시민들이 뭐 조합 형식으로 배당금이나 이익 공유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님? 그 모델이 되게 좋아요. 지금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네. 신안군에 갔더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 마을에 같이 하는 거예요. 네. 마을 주민들이. 예.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일부만 혜택을 받아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파주 거기 갔다 와서 좀 고민이 많이 생겼던 게 사실이에요. 네. 과연 그러면 그런 일부만 혜택을 받으시면 또 형평성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좀 제가 좀 고민하는 게 마을별로 좀 태양광 그 단지를 좀 조성해서 네. 그거를 그 근처에 있는 기업에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 소득이 또 네. 마을의 소득이 되고 네. 또 뭐 파주시가 있고 기업이 있으면 네. 그 서로 다 윈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서 그런 모델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파주시가 중소기업에게 보내는 태양 에너지를 그 마을 단위로 태양광을 생산해서 중소기업에 판매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하면 시가 네네. 그러면 서로 윈윈이 되지 않을까. 이게 그러니까 또 마을별로 될 수도 있고요. 네. 농업인은 농업인대로 될 수가 있고 또 뭐 그렇게 좀 만들어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시가 기업하고 직거래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 마을을 연결해주는.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마을도 되게 보면 요새 그 파주시 같은 경우는 개발 압력이 엄청 세서요. 아, 그렇겠죠. 예, 네. 마을 안쪽에 공장이나 창고 같은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서로 윈윈도 되는 거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잘 만들어내면 이게 서로 갈등을 해소하면서 잘 갈 수 있는 모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마을 안에 들어온 공장과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전기를 예. 생산하고 사는 관계가 되면은 예. 또 다른 단위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조금 좀 떨어져 있다고 해도 네. 그 선으로 좀 깔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 굉장히 다목적을 가진 태양광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파주에서 재밌었던 게 아리백 시민 강사라는 게 있다고요. 네. 그 사실 이제 그 저는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나갔다 들어오니까 자리에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린이들이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겠죠? 예, 이제 지구가 좋아하는 예. 에너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이런 걸 보시면 네. 잘 만들었죠. 예. 진짜. 아이들 눈높이에서 네. 이게 되게 잘 만들었는데 색칠 공부 스티커 예. 붙이기 하면서 네. 요즘 이건 요즘 아동용. 네. 예. 아동용. 예.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제가 요즘에 네. 교통법규 지키는 게 누가 최고 잘 지키는지 아세요? 어린이들? 네. 네. 어린아이들은 배운 대로 합니다. 횡단보도 건너갈 때 잘 보세요. 손 들고 가는 거는 어린이들. 어린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 때부터 사실 우리 에너지 교육. 에너지 교육을 좀 해야지 네. 이 아이들이 사회로 나왔을 때 네. 몸에 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저는 사실 좀 요게 지금은 태동기라 네. 아이들만 하지만 사실 초중고까지는 아하. 이 부분들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걸 확대를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알리백 팀이 인력도 한계가 있고 네. 그래서 시민의 눈높이로 시민들을 교육을 시켜서 강사를 만드는 거, 배출을 하는 거죠. 시민 강사를. 네. 그럼 또 시민들은 또 우리 그 재생에너지의 전문가가 되시는 거고 그것도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정책을 하던 간에 항상 시민과 함께 시민이 같이 참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집 중심인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확대하면서 그럼 아리백 시민 강사도 점점 더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요. 초중고까지 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죠. 네. 예. 요거 혹시 하나 주시면 제가 저희 조카한테 선물을 해보겠습니다.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안에 예. 그림이 예뻐서.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시간이 짧은 게 아쉬운데요.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로 쫙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재생에너지는 아까 이제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네, 저희가 필수이고 우리 앞날을 위해서 해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길에 제가 아까 이제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적극적으로 같이 이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파주시는 한번 정해진 이 원칙이 있으면 좀 쭉 밀고 나가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알리백 팀도 만들었고 재생에너지의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일 파주시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네, 오늘 퀴즈